안녕하세요. 농톡스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연기 포화도와 CEC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토양 분석을 보면 연기 포화도가 얼마고 그에 따라서 CEC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연기 포화도가 뭐고 CEC가 뭔가? 한국말 영어인데 알겠는데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비료를 줍니다. 토양에 비료를 줬을 때 그 비료가 얼마나 많이 땅속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이온들을 얼마나 많이 땅속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염류장애가 좀 심한 밭들은 보면 연기 포화도가 100이 넘어서 한 120, 130까지 육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개간한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 그 다음에 비분이 잘 없어서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보면 70 정도 나옵니다. 자, 뒤에 이제 호텔이 있어요. 이쪽 호텔은 되게 큰 호텔이에요. 할리우드 인이라는 거고, 이쪽은 머큐리 호텔인데 좀 작습니다. 저희가 연기 포화도를 얘기를 할 때 호텔방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교육을 하거나 안 그러면 컨설팅을 할 때 연기 포화도가 100이라는 의미는 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방이 100개라고 칩시다. 100개에 투숙객이 다 들으면 100이죠. 그런데 연기 포화도가 120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100명이 차고 난 다음에 20명 정도가 투숙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재배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20명의 투숙객들이 노숙을 하면서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싸움도 하죠. 말하자면 그게 결국은 염류장애예요. 그래서 20팀의 투숙객이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70개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 포화도가 70은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영이 많이 안 좋죠. 방은 100개가 있는데 70명만 찼어요. 투숙을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경영하는 입장, 여기서 결국은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은 농가가 되겠죠.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적정 연기 포화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85 내외에서 좀 올라가면 90 정도. 근데 저는 85 정도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투숙하는 사람들도 쾌적하고 경영주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체 손님이 온다든가 이렇게 상황이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든지 투숙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즉 농업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비료를 넣다 보면 어떤 특정 비료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뭐 칼슘을 더 많이 쓴다든가 마그네슘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랬을 때 연기 포화도가 120인 것들은 안 그래도 비료가 많아서 투숙객들이 20명이나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손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손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연기 포화도가 85 정도로 적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하는 거 적당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연기 포화도가 70인 사람은 어떻게 하고 120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땅이 내 땅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먼저 120인 사람들은 최소한 20개 정도의 새 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빌런도 있을 거고 장기 투숙객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서 토양 생리적으로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불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값을 안 내고 오래 머무는 사람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야 되죠. 어떻게 내쫓느냐? 질소, 인산, 기타 물질이 많을 때는 걔를 녹여서 수용화돼서 미생물을 많이 이용들 합니다. 뭐 EDTA나 DTA나 이런 거는 반사기고요. 그거는 뒤에 숨푸는 의미고요.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놈들을 분해를 시켜서 식물이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예 전문 용어로 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크대 이렇게 쑥 빠지는 거, 싱크홀 구멍이 생겨서 쑥 빠지는 거죠. 그래서 풀어놓으면 못 먹던 거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풀어놓으면 식물이 그거를 먹어서 없애죠. 그러면 방이 하나 비고 두 개 비고 한 30개 정도 비우면 칼슘을 준다든가 마그네슘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 작물이 반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연기 포화도가 70인 땅은 어떤 땅들이냐 보면 연기 포화도가 CEC가 낮습니다. 그런 밭들은 보면 11, 10, 뭐 심한 경우는 9 정도가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본 것들은 하우스를 만들어서 저지대라 객토를 했는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마사를 썼죠. 농가 표현으로 하면 개마사라 그러죠. 물을 줘도 물도 잘 안 갖고 있고 비료도 잘 안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보면 CEC가 약 11 정도 나와요. 적정은 최소 13 정도 돼야 되고요. 많으면 16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CEC는 cation exchange capacity에서 양이혼 교환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네가 하나 주면 내가 하나 주고 네가 2개 줬을 때 내가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EC가 높은 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CEC가 높은, CEC라 그러면 많은 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게가 많은 가시를 갖고 있는데 그 성게 가시 끝에 비료를 한 개씩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랬을 때 풀빛 같은 경우를 관주를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토양 분석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CEC는 많이 올라가고요. CEC가 올라가면 당연히 연기 포화도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양질의 유기물이나 저는 이제 부식산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부식산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CEC가 최소한 13 정도는 되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0이라 기준을 할게요. 왜 제가 이 호텔은 큰 호텔이고 저 호텔은 작은 호텔이냐고 설명을 드리면 CEC가 낮다는 거, CEC가 11 정도 된다는 거 호텔이 작다는 얘기예요. CEC가 15 정도 되는 거 호텔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70명이 왔어요. 70개가 왔는데 여기 있는 홀리데이인 같은 경우는 30개가 빈 방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머큐리 호텔 같은 경우는 70명이 오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CEC가 낮다는 얘기는 내 호텔에 방이 70개 있다는 얘기고, CEC가 높다는 얘기는 내 호텔에 기준치가 되는 10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70개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30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방을. 그래야 내가 100개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00개의 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축을 하는 게 결국은 유기물 양을 높이거나 안 그러면 부식이나 안 그러면 풀빛 같은 것들을 넣어서 능력을 키워줘야지 농사를 오래도록 꾸준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토양의 연기 포화도는 80 내외로 85 정도 내외로 유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CEC가 낮아서 연기 포화도가 70 정도가 된다 그러면 풀빅이나 부식산을 주셔가지고
연기 포화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CEC를 높여서 연기 포화도를 낮춰야 되죠. 말을 잘못했네요. CEC를 높여가지고 연기 포화도를 충분히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 포화도가 120, 130이 되시는 분들은 염류 장애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등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연기 포화도를 낮춰서 100 이하로 낮추어서 토양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 토양 분석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은 제가 1년에 토양 분석을 정밀 분석 얘기입니다.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말고 정밀 분석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줬을 때, 안 그러면 의사가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요까지 얘기를 드린다면 그렇지, 뭐 일단 토양 분석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토양 분석을 해석을 해서 솔루션, 답을 드리고 결국은 농가가 수확량이 많게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자부를 드립니다. 혹시 토양 쪽에 관련해서 문의나 질문이 있으면 농톡스와 상의를 하시면 더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CEC와 연기 포화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양 중에 pH, EC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자료 한번 만들어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톡스 박수근이었습니다.